조영남 씨 그림 얘기하겠습니다. 10만 원 받았고요. 나는 먹지에 대고 그렸다. 대충 그렸다는 뜻이죠. 과연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이동혁 차장과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작을 했다고 주장을 했던 송 씨의 주장인데요. 네. 이 화투 그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좁은 공간에다가 여러 장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네. 그릴 때 눈이 아프고 작업 공간도 좁아서 불편했다. 네. 그래서 조영남 씨가 준 샘플 밑에다가 먹지를 대고 다른 그림이 또 나올 수 있도록 복사판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보통 내가 좀 이제 밑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색칠 단순 작업이니까 당신이 좀 완성을 해주시오가 아니라 그렇죠. 아예 대량 생산을 전제로 샘플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샘플을 받았고 내가 네. 그 그림을 복제품을 여러 장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상 자기가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넘겨줬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죠. 네. 이분이 이런 근거를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자세히 봐라. 네. 그림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내가 먹지를 대고 그린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진 그림 석 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클로버처럼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클로버 있는데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네. 색칠한 부분의 그 바깥쪽으로 인해서 같은 형태의 그림들이 처음에 밑그림 작업했던 그런 요거네요. 펜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 여기도 위에 보이고요. 있는 것도 화투의 일부 그 그림 보면은 예. 그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그게 다 학살이라고 부르는 요것들의 그렇습니다. 먹지를 대고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흔적들이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네. 본인 말대로 대충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이제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화투장의 하나인데 여기 이렇게 까만 먹지를 대고 이렇게 그렸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교하게 뒤처리를 하지 않고 대충 그려서 넘겼고 그 조영남 씨도 대충 보고 서명하고 그냥 갤러리에 갖다 줬다. 이런 의혹들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송 씨, 이제 대신 그린 그분 얘기가 이렇게 먹지를 대고 그린다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4점, 5점도 그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술의 단계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냥 찍었다. 내가 네. 대충 그려서 여러 장을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냥 넘겼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송 씨의 주장이 더 나온 것은요. 네. 이 조영남 씨의 그림 수준은 사실 형편이 없다. 그러면 네. 작가로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네. 저도 제가 아는 그 화가분들에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사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선 하나 긋는 것도 상당히 그 표현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화가들이 기성 화가들도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송 씨의 경우에는 네. 송 씨의 말에 따르면 이 조영남 씨가 선 그리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띄엄띄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이제 저희 채널 A가 취재에 갔을 때 조영남 씨가 보여준 저렇게 전시회 장면이나 자기 화실에서의 작업 장면을 보면 굉장히 정성껏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저 장면은. 그렇죠. 누가 봐도 성의 있게 그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뭐 그림도 많고 작업실도 있고 여러 대작들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이렇게 대단히 열심히 그림을 그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송 씨의 주장을 보면은 정반대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 주고 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떡하죠? 결국 이제 돈 주고 산 부분, 즉 네. 조영남 씨가 돈 주고 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거고 네. 사기냐 아니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일단 우리가 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될 게 저 대작 작가와 조영남 씨의 말이 조금은 틀립니다. 네. 조영남 씨 얘기는 야 내가 원본 주고 뭐 대부분 샘플 다 준 다음에 저렇게 했다는 거고 송 씨 얘기는 대부분 본인이 다 하고 네. 조영남 씨는 마지막에 이제 사인만 했다, 덧칠만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관계 하나 확정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네. 문제는 사기냐 아니냐는 건데 조영남 씨가 관행을 얘기합니다. 네. 미술계 관행이다. 다른 사람들 다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미술계 관행이 어떤 가지 저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네. 뭐 현대미술의 대가 앤디 워홀이나 데미안 허스트 같은 사람들도 그 조수들 쓴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다 압니다. 앤디 워홀과 허스트가 조수를 쓰는 거, 즉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다 공개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거액을 주고 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어떻게 만드는 과정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작 작가를 썼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이 그림을 팔았을 때 사기죄 성립의 문제가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분, 저렇게 얘기한 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평론가 진중권 씨도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했는지 양쪽 얘기를 하나씩 듣겠습니다. 예술은 컨셉이 중요하고요. 그 컨셉을 물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것은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뭐 복제품이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해당하지 개별 작품으로서 그런 제작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건 회화라고 말하기 어렵다. 앤디 월 복기는 하고 사인만 했다 그럽니다. 뭔가 직접 그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지금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앤디 워홀의 팝아트는 기존의 미술 작품의 원본성, 독창성, 추작업이라고 하는 신화를 깨려고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소법이관이에요. 사기치관이에요. 현재 작품을 그 돈 주고 살 분들이라면은 알아야죠. 현대에 대해서 중요한 건 컨셉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한 오해나 좀 무지소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조영남 씨 스스로가 예술은 사기다 그랬거든요. 근데 두 사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견이 다양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일견 다르게도 보이지만 또 네. 같은 맥락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독창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청동이나 어떤 철강 자재를 써야 된다면 작가 혼자서 그걸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본, 자기의 그 독창성 있게 만든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어떤 전문가들이나 조수를 도용해서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을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남의 손을 빌리는 것이 과연 관행이고 독창성인 내가 있으니까 채색은 저 사람이 해줘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대중의 상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일단 그러니까 내일 조영남 씨가 이제 전시회도 예정돼 있는데 일단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일단 네. 전시와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갤러리 UHM에서 내일 열기로 했던 전시회를 취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광명에서 21일 날 예정된 조영남 비콘서트 전시회 취소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조영남 씨 주변에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도 굉장히 조영남 씨가 인간적인 사람이지 누구를 사기를 한다거나 세상을 속이려 할 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음성도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몽땅 남의 그림을 가지고 조영남과 자기 이름을 써서 출품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짓은 할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사기성 있고 돈을 편취하고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굉장히 가까운 분이니까 굉장히 큰 신뢰를 보여줍니다. 신정아 씨도 조영남 씨랑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큰 믿음을 보여줬군요.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정아 씨가 조영남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직접 그리는 모습을 자주 봤다. 그리고 대충 하지 않고 밑작업부터 최종 작업은 직접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작업 네. 그 이후에도 또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네. 교수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백남준 선생의 케이스까지 거론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항변을 내놨습니다. 자, 조영남 씨 스스로 말했습니다. 현대 미술이라는 게 이름 장사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이 알려지면 그 사람의 작품값은 올라간다고 얘기해서 창작에 혼을 불태우는 많은 분들이 볼 때 굉장히 섭섭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오늘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최영미 시인,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로 주목을 끌었던 그분이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태원 차장 어떤 점이 있는 건가요? 네, 30 잔치로 끝났다는 시집을 내서 수십만 네. 부를 팔았던 시인인데요. 네. 최근에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고를 피력하는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16일 날 올렸는데요. 마포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네.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고 연간이요. 한 달이 아니라 한 1년 소득이 1,300 미만이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빈곤층에게 주는 생활 보조금을 네. 신청하십시오. 당신이 생활이 어려우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또 썼군요. 약간의 충격. 물론 공돈이 생기다니 정부가 복지 예산을 써서 나한테 돈을 준다니 반갑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시인이라는 나를 차별하지 않고 세무서가 이렇게 컴퓨터가 나를 지정해 준다니 기특하다. 그러나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네. 사실 최영미 씨는 저하고 네. 이웃 사촌이었는데 그래서 왕래도 하고 이렇게 네. 가깝게 지냈었는데 춘천으로인가요? 이사를 가신 이후에는 잘 못 뵀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외 활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저 느낌으로는 1,3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아무튼 맨부커상을 수상해가지고 한강 씨가 우리 한국 출판계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네. 또 암담하게도 출판 시장이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많은 출판사 그리고 작가들이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도 한번 더 짚어봤으면 합니다. 자, 최영미 시인의 30 잔치는 끝났다 저 시집이요. 51쇄, 51번 달리 찍어서 모두 52만 부가 팔렸습니다. 시집이 이렇게 팔린 것 뭐 거의 전례가 없다시피 한 건데 어쨌건 세월이 흘렀고 연간 소득이 1,3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조영남 씨가 10만 원씩 주고 그린 그 작품들, 이 대화시킨 이 미술품들이 많게는 뭐 몇백만 원 또는 자기 주장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에 팔리는 그 현실과 이 시인의 복지 예산 나왔으니 찾아가시라는 구청의 통보가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룬 소식이었습니다.